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나요?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방해 없이 충분히 잠을 자보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죠. 먹는 거, 씻는 거, 노는 거, 자는 것까지 모두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는 2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사실 부모가 24시간 아이만 볼 수는 없습니다. 출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맞추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라 쉬어야 됩니다. 결국 이 쉴 기회는 아이가 자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신생아는 재우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에 따라 쉽게 잠들고 오래 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잠이 들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무서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약한 자극에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또 하던 일 멈추고 아이 우는 것부터 달래가면서 기저귀 갈고 우유 탈 물을 끓여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거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심지어 이 과정들은 밤낮 없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살던 부모들은 생활이 불규칙해져요. 제때 쉬지 못하니까 체력이 부족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말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가 잔다는 건 부모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쉽게 재울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있다면 이걸 사서 쓰겠냐는 거예요. 우유에 몇 방울만 섞어주면 아무리 자기 싫어하는 아이라도 5분 내에 잠들고 그것도 오랫동안 잘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약이 있으면 육아에 지쳐있는 부모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효과까지 검증이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이 약은 필수가 될 거고요. 금방 국민 육아템이 되겠죠. 약도 약인데 당장 이 회사 주식부터 사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5분 만에 재워준다는 마법의 약 같은 건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150년 전쯤인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이를 재워준다는 마법의 약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1849년부터 미국에서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약이 판매됐었거든요. 이름 보니까 윈슬로라는 부인이 만든 것 같죠. 그럼 왜 만들었느냐? 아이가 한 7, 8개월 전부터 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잇몸이 간지럽고 약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걸 이아리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통증이 오니까 아이는 잠이 들기 어려울 거고요. 윈슬로 부인의 손녀가 이아리를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이아리로 힘들어하는 손녀를 위해 만든 약이 바로 이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었던 거죠. 진정 시럽의 효과는 금방 소문이 났고요. 영국과 유럽에서도 유행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반드시 사둬야 한다는 필수품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효과 좋고 잘 팔리는 약이 지금은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국민 육아템으로 알려져 있던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에 대한 비밀과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공장을 짓고 돌려야 돼요. 그만큼의 노동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럽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은 이렇게 빠른 인구 증가와 산업의 성장을 이뤄냈어요. 미국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됐지만 정작 미국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들 가난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변두리 시골에 사는 젊은 부부가 헨리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모든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죠. 헨리의 부모도 그랬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의 아빠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이때의 미국은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을 때라 일을 하는데도 항상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거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부부가 제대로 먹을 음식도 사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가난이 계속되자 아내가 큰 결심을 합니다. 남편과 같이 공장에 나가 돈을 벌기로 하는 거죠. 맞벌이 좋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일하러 간 사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보미를 구하거나 시설에 맡길 수는 있는데 그럴 만한 돈이 먼저 없는 거고요.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보자니 생활은 어렵고 그러자니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나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부부가 며칠간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이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엄마는 전단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여기엔 시럽을 먹여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재울 수 있다는 약의 홍보 전단지였던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라는 거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분명히.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불안한 마음도 들잖아요. 애가 아파서 병이 걸려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재우려고 아이에게 이런 약을 먹여도 괜찮은지 이걸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 엄마는 자기가 이미 시럽 사서 쓰고 있는데 출근 전에 먹여 재우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가 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미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담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아이 아빠가 바로 약국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 팔아요. 하도 인기가 좋아서 물량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른 도시까지 가서 어렵게 이 진정 시럽 한 병을 사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가 이 헨리에게 우유에 시럽을 몇 방울 타서 한 병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정말 자는 거예요. 부부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출근했죠. 잘 자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는 자체는 부모에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일 겁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아이부터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요. 잠시 후에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 없고 건강했어요. 며칠 더 사용해봐도 아이에게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항상 퇴근 시간까지 자고 있기만 했거든요. 이제 진정 시럽은 헨리 부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나요. 항상 하던 대로 아침에 부부는 헨리에게 시럽을 먹이고 일을 갑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가 있는 침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날따라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차가운 거예요. 놀란 엄마가 아이를 들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헨리가 힘없이 축 처졌어요. 부부가 일하러 간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사망한 건데요.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사망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던 걸까요? 원인은 예상한 대로 한때 모든 부부를 구원해주던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럽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 1848년 미국 메인주 벵고어에 사는 간호사 출신의 샬롯 윈슬로라는 부인이 만든 약입니다. 출산으로 몸이 약해진 딸을 대신해서 손녀를 돌보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윈슬로 부인은 손녀에게 이앓이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꽤 아프다고 합니다. 이걸 이앓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잇몸 통증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데다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윈슬로 부인이 손녀를 위해 효과 좋은 진통제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었던 겁니다. 진정 시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앓이로 매일 울던 손녀는 시럽 몇 방울로 금방 잠이 들었고 윈슬로 부인은 자기가 만든 약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 시럽의 탄생을 반가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사업가인 제레미아 커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윈슬로 부인 사위예요. 아이 아빠인 거죠. 오랫동안 잘 자는 딸을 보면서 이 진정 시럽을 판매한다면 크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제약 업계에서 일하는 벤자민 퍼킨스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같이 이 약의 판매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특허까지 등록되고 판매가 시작됐어요. 이름대로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럽이 이앓이로 힘들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체력이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효과가 입증되자 많은 부모들이 밤마다 이 시럽을 아이에게 사용하면서 점점 의존하게 됐고, 이 약은 엄마들의 친구, 고통의 해방자, 마법의 약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만큼 구하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잘 팔리니까. 시럽을 사러 사람들이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이 시럽은 특히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좀 먹고 살려면,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 둘 다 일을 해야 됐거든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까지 구할 수 없는 부모들에겐 이만한 게 없겠죠. 다들 음식 살 돈까지 아껴가면서 이 진정 시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잔다는 건 부모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도 이 시럽을 사서 썼고요. 진통 억제 효과가 좋다는 말에 부상당한 군인들까지 진통제 대용으로 이 시럽을 사용할 정도였죠. 이 음악은요, 제목도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고 합니다. 위풍당당 행진곡과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에드워드 엘가라고 하는데 뛰어난 약을 개발했다며 윈슬로 부인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그만큼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판매가 시작된 1849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요. 나중엔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유행했어요. 하지만 진정 시럽이 만들어진 지 60년 정도가 지난 1911년 미국 의학협회는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에 대한 제조와 판매 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기 좋던 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 못 팔던 약의 판매가 갑자기 중단되니까 당연히 부모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죠. 판매 금지를 철회하라는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효과 좋고 인기 많은 진정 시럽을 왜 없앴냐는 거예요. 이유는 헨리의 사망에서 본 대로 약의 성분 때문이었어요.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 다량의 몰핀 혼합물과 알코올, 그리고 세정제에 들어가는 암모니아 수용액, 탄산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던 겁니다. 몰핀은 아편의 종류예요.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쓰기는 해요. 하지만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다른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최후의 진통제죠.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통증 억제제라 이게 전쟁에서도 쓰였습니다. 대신 심박수가 느려져요. 체온도 떨어집니다. 호흡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죠.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지만 부작용이 있고 중독성도 강해서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어야만 그것도 소량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아이들을 재운 게 아니라 몰핀과 알코올의 혼합물 성분이 심박수를 느리게 만들고 의식을 흐려지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몰핀 중독으로 하루 종일 혼수 상태를 겪은 건데 이걸 알 수 없는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가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잠든 상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천천히 몰핀 중독으로 죽어갔어요.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써서 피해를 입은 가족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가난이나 질병, 영양실조에 취약하던 때라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부모들은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은 거예요. 아무도 이 진정 시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윈슬로우 부인의 진정 시럽이 불법으로 제조된 가짜는 아니에요. 합법적인 승인을 받았고 정식으로 판매되는 약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험한 성분이 약으로 승인됐냐는 거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 상황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19세기는 몰핀과 헤로인, 아편 같은 마약류가 진통제처럼 쓰이던 시기였어요. 특히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나라라 부상당한 병사들이 많았고 막 개발되기 시작한 각종 약물들은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만 입증되면 쉽게 사용됐던 겁니다. 의사들도 이런 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거든요. 코카인은 진통 완화제, 헤로인은 폐렴, 결핵, 감기 치료제, 아편은 복통과 경련을 치료하는 일반 진통제로 쓰였습니다. 심지어 천식 치료제로 담배를 사용하던 때예요.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의 성분을 보자면 알코올, 그리고 캐나비스 인디카, 이건 대마의 일종이에요. 클로로포름, 마취제죠. 여기에 몰핀까지 들어있습니다. 무슨 약이길래 지금 이렇게 해롭다는 약물들만 섞여 있는 걸까요? 이게 그 당시 먹던 감기약이에요. 이것들이 판매되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런 마약들이 치료제로 쓰이다 보니 전직 간호사였던 윈슬로우 부인의 입장에서는 몰핀 혼합물과 알코올, 클로로포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중적인 약물이에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제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고 개발 의도도 돈이나 범죄에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이앓이 하는 자기 손녀를 편히 재우려고 할머니의 마음에서 만들게 된 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위가 돈이 돼 보이니까 판매 사업을 벌였던 건데, 사실 아무리 이런 마약들이 의료용으로 쓰이던 때라지만 성인이라면 모를까 아이에게 사용하려면 성분을 개량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들 들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의학 성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윈슬로우 부인의 진정 시럽은 60년 정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1911년에 각종 의약품의 중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약이 베이비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렇게 판매가 중지됐고, 하지만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돼 있던 시럽들은 몰래 계속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남은 물량까지 전부 판매되자 193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렇게 윈슬로우 부인의 진정 시럽은 한때 마법의 약이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자기 손으로 아이를 사망하게 만드는 약이었고요. 아이들은 60년간 아무 이유도 모르고 천천히 약에 중독돼서 죽어갔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한때 부모들의 필수품이었지만 베이비 킬러로 밝혀진 마법의 약이죠. 윈슬로우 부인의 진정 시럽에 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